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마레보이라는 곳에 클로에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소녀였는데 그녀는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클로에는 이 재능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어내는 피리 소리가 때때로 마을 바깥 어딘가로부터 들리는 이상한 반향음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피리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리 소리가 사라진 곳을 향해 걷기 시작한 그녀는 굉장히 오래된 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클로에에게 용의 실현이라는 오래된 전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약속의 용이 있다. 용은 사람들에게 선의의 증표로서 마법의 피리를 빌려주는데 그 피리를 찾기 위한 실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라고 했습니다. 클로에는 자신의 피리 선율이 용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고 자신 있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모습이 변하는 환영들이 클로에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피리를 불어 그 환영들을 무력화시켰고 마침내 용의 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용의 주위를 돌며 클로에는 마법의 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피리는 오색의 광채를 띠고 있었으며 클로에는 자신의 피리와 함께 그것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피리를 불자 용은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클로에의 선율은 용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용은 그녀에게 천년에 한 번 밖에 나타나지 않는 별똥별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별똥별은 소원을 이뤄주는 힘이 있었고 클로에는 자신의 마을이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소원대로 마을에 다시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고 클로에는 용의 친구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클로에의 용기가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루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습니다. 루앙에는 마르셀라는 이름의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작고 말수가 적어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마르셀은 늘 마을 근처의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숲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상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작은 거인의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서 커다란 돌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고 벽에는 고대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들 속에는 전설적인 거인 가문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들의 놀라운 마법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마법의 정수를 통제하여 온 세상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거인이 사라지면서 그 균형은 깨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에는 불행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돌문 뒤쪽 깊은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거울과 빛나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손에 쥐자 마르셀은 그의 내면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눈앞의 세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은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마르셀 앞에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인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르셀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인의 혼이며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법의 정수를 되살려 루앙과 그 주변 지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도움을 받아 마르셀은 용기를 얻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거인의 전설을 이야기했고 함께 마법의 정수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용기와 확신에 감명을 받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셀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유령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고 마르셀은 거인의 빛나는 돌을 하늘 높이 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순간 마법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숲은 다시 생명력을 찾았고 마을의 사람들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르셀은 작은 거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여전히 프랑스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사람들이 잊어가는 전통과 마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루앙을 방문하게 된다면 숲속에서 마르셀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그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에는 마법이 깃든 에펠탑이 있었습니다. 에펠탑은 낮에는 평범한 철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이 깨어났습니다.
이 마법은 이 도시의 행복과 번영을 지켜주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법의 힘은 특별한 날에만 발휘되었습니다. 바로 참나무 풀잎이 달빛에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에밀이라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할머니에게서 마법의 에펠탑에 대한 전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전설에 따르면 한번 에펠탑의 마법이 제대로 발휘되면 그 힘으로 가장 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빌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강물이 흐려졌으며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에밀은 이런 변화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에펠탑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 약간의 빵과 물을 담고 가장 아끼는 목도리를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에밀이 걷는 동안 에펠탑에 관한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달빛이 뜨기 시작했고 참나무 풀잎들이 빛을 반사하며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에밀은 에펠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펠탑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펠탑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의 소원은 그의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법의 에펠탑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에펠탑 주위로 꽃이 피어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에밀은 에펠탑의 마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큰 행복을 위해 소원을 빈 것이 자랑스러웠고 파리는 다시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에펠탑의 마법은 참나무 풀잎이 빛나는 밤마다 파리의 행복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에밀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후세에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엘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장난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엘렌은 숲속 깊숙이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엘렌은 길을 잃고 있기에 순간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밤이 되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숲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작은 원형의 연못 옆에 찬란하게 빛나는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우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법의 깃털을 가진 여우다. 이 털을 내가 가져간다면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엘렌은 여우의 제안에 고민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절박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깃털을 가진 엘렌은 마법의 힘을 얻게 되었고 그녀는 그 덕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엘렌은 그 힘으로 마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곤란에 처한 농부들을 도와주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엘렌은 그 힘이 점점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힘을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곧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 여우를 찾았고 여우는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경고를 잊었구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힘은 너에게 짐이 될 것이다. 엘렌은 깊이 반성하며 여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우는 엘렌에게 깃털을 돌려주면 그 힘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렌은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의 평화와 자신의 자유를 위해 깃털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엘렌은 여우에게 깃털을 돌려주고 평범한 소녀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더욱 지혜로운 소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엘렌의 현명한 도움 속에 번영하게 되었고 엘렌 역시 그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친절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의 마음에는 항상 모험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과였습니다. 이 사과는 보기만 해도 매우 신비로운 힘을 가진 듯했습니다. 피에르는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 그의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과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피에르야, 이것은 마법의 사과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과를 품는 자는 전설 속 마법의 숲을 발견하게 되어 그곳에서 엄청난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이 숲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피에르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즉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마을을 떠나 황금 사과가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으나 곳곳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커다란 늑대 무리를 만났지만 피에르는 재빨리 나무에 올라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금방 그의 존재를 잊고 자신들의 길로 사라졌습니다. 둘째 날, 피에르는 아름다운 바위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고 그때 그를 환영하는 듯한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피에르에게 말을 걸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약간 겁을 먹었지만 요정에게 사과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피에르에게 자신의 날개를 잠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에르는 마치 새처럼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요정의 도움으로 피에르는 숲을 보다 쉽게 탐험하게 되었고 곧 마법의 숲 중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중심에 도달하자마자 눈부신 빛을 내뿜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전설 속에 나오는 마법의 나무였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고 나무는 피에르에게 다가와 자신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진정한 주인을 반겨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그곳에서 황금 사과 덕분에 그의 모험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그 보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요정들에게 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피에르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났고 그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와 그가 가져온 황금 사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용기와 선함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